옥토몬스터 베이직 11호 문제 해결력 규칙 하노이탑입니다. 하노이탑 세 번째 시간으로 원을 이용한 모양 그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 열기 태극 모양 그리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모양과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에 건공감리, 사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함, 깨끗함을 의미하며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태극 문양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인데요. 부드러운 물결 무늬 곡선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은 파란색의 음과 그리고 빨간색의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태극 둘레에 있는 무늬는 우리가 괴라고 부르는데요. 모두 4개가 있으며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가운데 건괴는 하늘을, 그리고 곤괴는 땅을, 그리고 감괴는 물을, 이괴는 불을 상징합니다. 또 이들 4괴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모양과 태극기에 담긴 뜻을 살펴본 후에는 우리가 태극 문양을 그려봅니다.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 모양의 물건을 대고 본떠서 그릴 수 있는데요. 사실 보다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원의 개념과 성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단 개념곡과 뒤쪽의 개념 탐구를 먼저 학습한 후에 태극 문양을 그려볼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태극 문양을 그려본다면 우리가 원판을 이용해서 그려볼 수 있는데요. 먼저 큰 원을 이렇게 6번 원판으로 저는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 1번 원판이 되겠는데요. 이 1번 원판을 이렇게 2개 나란히 붙여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색연필을 이용해서 곡선에 경계선을 이렇게 표현해서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으로 색칠하여 그림을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태극 문양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더 나아가서 태극기를 그려보는 활동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개념 탐구 1. 원의 성질입니다. 원의 구성 요소인 원의 중심, 반지름, 그리고 지름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종이 위에 한 점을 찍고 그 점을 기준으로 3cm 떨어진 곳마다 지금 보기와 같이 점을 찍었습니다. 찍은 점과 점을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물로 자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교재에 주어진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재어봤더니 3cm입니다. 그러면 찍은 점들끼리 연결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점들끼리 연결하면 지금 이러한 모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점의 수를 더 늘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의 위치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중심점으로부터 3cm가 떨어진 곳에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3cm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하여서 이렇게 많은 점을 찍어주면,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해주면 우리가 원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이 점을 더 많이 찍어서 그리며 원을 보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 활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원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종이 위에 한 점을 찍었던 점, 중심점을 이응이라고 할 때 그 점 이응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의 중심 이응과 원 위에 한 점을 찍어서 그 이은 선분을 우리는 반지름이라 하고, 원 위에 2점을 찍고 그 2점을 이은 선분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 선분을 원의 지름이라고 합니다.
본을 뜨지 않고 원을 그려보며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을 이해하고 원을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는 방법 또는 실 등의 구체물을 이용해서도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원의 성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서는 주어진 원을 보고 모양을 그린 규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모눈 칸에 원 3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네, 먼저 각각의 원의 중심을 찾아보면 가장 작은 원의 중심은 이곳이 되겠고요. 두 번째 원의 중심, 그리고 세 번째 원의 중심은 이 점이 되겠습니다. 원을 크게 그릴수록 원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규칙도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서 각각의 원의 중심은 이전에 그렸던 원 위에 한 점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으로 우리가 네 번째 원을 만약에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원의 중심은 이전에 그린 원, 세 번째 그린 원 위에 한 점이므로 반지름이 8칸인 원을 우리가 크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이 있는 경우를 찾아보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원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탐구 2, 주어진 모양 그리기입니다. 하노이탑 원반을 사용하여 왼쪽에 주어진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오른쪽에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예시 그림을 우리가 똑같이 만약 그려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에게 준비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노이탑 원반과 그리고 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동그란 원과 크기가 같은 원반을 찾아야겠죠. 네, 찾아보면 이 3번 원반이 되겠습니다. 원반의 중심을 찾아서 우리가 중심점을 잡아낸 이후에 그 다음 원반을 똑같이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찾아서 그 중심이 지나는 지름을 2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 곡선 부분은 원의 4분의 1만큼만 우리가 이렇게 그려가면서 모양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양을 그리기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그려야 할지 생각한 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서는 실제 모양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먼저 교재의 그림에 사용된 원반을 찾아야 합니다. 사용된 원반을 찾아보면 작은 원은 4번 원반과 크기가 동일하고요. 그리고 큰 원반은 8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그릴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작은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원반을 놓을 위치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어떻게 찾을 수가 있나요? 네, 원의 중심을 찾아야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에서 이 작은 원의 중심은 왼쪽에서 1칸, 2칸, 3칸, 4칸 떨어지고 위에서는 1칸, 2칸, 3칸 이 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활동판에서 왼쪽에서도 4칸 그리고 위에서도 3칸 떨어진 곳이 이 작은 원의 중심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고 이 모양을 똑같이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큰 원을 그려줄 건데요. 큰 원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큰 원의 중심을 찾아야겠죠. 큰 원의 중심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1칸, 2칸, 3칸, 4칸 떨어졌고요. 위에서는 1칸, 2칸, 3칸, 4칸 떨어진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4칸 떨어진 이 점, 4칸 떨어진 이 점이 8번 원반의 중점이 되는구나, 중심이 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해놓고 모양을 똑같이 그려줍니다. 네, 이제 2개의 원은 완성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게 남았죠? 네, 이 사각형 모양이 남았습니다. 이 사각형은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네, 전체 모눈칸에서 위, 아래에서 왼쪽, 오른쪽 모두 한 칸씩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주면 우리가 이 4개의 점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왼쪽에서 한 칸, 위에서 한 칸 떨어진 이 점, 그다음에 이 점은 왼쪽에서 한 칸, 밑에서 한 칸 떨어진 점, 그리고 이 점의 위치는 오른쪽에서 한 칸, 위에서 한 칸, 그리고 이 점의 위치는 위에서 밑에서 한 칸,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진 점이고요. 이 점을 자를 이용해서 점과 점을 연결해주면 우리가 큰 원의 지름과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같도록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탐구 3, 원 모양인 이유입니다. 바퀴는 왜 동그란 모양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퀴의 중심은 땅과 항상 같은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덜컹거리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둥근 바퀴는 바닥과 닿는 면적이 작아 마찰력이 줄어들어 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퀴 모양이 네모 모양이라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굴러가겠죠. 그렇다면 덜컹거리면서 앞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퀴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다양한 모양의 바퀴를 상상해 보면서 원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바퀴를 만든다면 어떤 모양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음료수 캔, 액체를 담는 용기들이 대부분 원기둥 모양임을 발견하고 왜 그러한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며 창의적으로 나만의 음료수 용기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마트의 음료수 진열장을 보면 캔 음료수는 이렇게 대부분 원기둥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캔 음료수뿐만 아니라 보온병, 통조림 모양은 대부분 원기둥 모양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원기둥 모양인 이유는 수학적 원리와 경제적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원기둥 모양의 캔 음료수가 손으로 잡기 편하다라는 단순한 이유도 있고요.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면 힘이 골고루 나누어지기 때문에 튼튼하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부피가 같을 때 원기둥 모양의 겉넓이가 가장 작아서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면 용기를 만드는데 가장 적은 재료가 사용되면서도 또 많은 양의 액체를 담을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생활에 숨겨진 다양한 수학적 원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나만의 멋진 음료수 용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토몬스터 베이직 11호 하노이탑 원을 이용한 그리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